자, 오늘부터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 우리 수권과 해수의 순환 단원을 시작을 할 겁니다. 핵심 1번 수권과 수자원입니다. 수권이란 뭘까요, 여러분? 수권이란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을 말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 자, 지구에 분포한 물들에는 크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다라든지, 그쵸? 해수라고 불리는 바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물들, 강물도 있을 테고요. 호수도 있을 거고, 지하수, 아래에는 지하수도 있을 테고, 다양한 물들이 있습니다. 이 물들을 모두 합쳐서 수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수권이 어떤 식으로 분포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1번 수권과 수자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권이란 건 뭐라고요, 여러분? 수권? 그렇죠. 수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에 분포하는 모든 물들을 말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바닷물이라던가 빙하라던가 여러 가지들 있죠. 그런 것들을 모두 합해서 수권이라고 하는데, 지구 표면의 약 70%를 덮고 있어요. 나머지 30%는 뭘까요, 그럼? 나머지 30%는 육지죠, 육지. 그렇죠? 이 수권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한쪽은 해수, 바다에 있는 물, 그리고 나머지 육지, 대부분 육지에 있는 물인 담수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표로 이상 그려놨는데 이 표 한 칸당 1%를 나타내는 겁니다. 1%. 자, 전체 수권에서 해수가 차지하는 양은 97.47%, 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해수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 있는 물을 뜻하는데, 바다에 있는 물들은 얘들아 맛이 어떠니? 너희 해수욕장 가서 먹어보면 그렇죠, 짠맛이 나고요, 일부 쓴맛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자, 이거는 다다음 시간 정도에 왜 그런지 배울 거예요. 자, 이렇게 짠맛이 느껴지는 물들을 해수라고 하는데, 지구의 대부분의 수권은 해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수는 지구의 온도 조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해류에 대해서 배우면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많은 바닷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2.53%, 여기에 있는 2.53%, 고작 2.53%는 뭐예요? 담수라고 하는 물입니다. 담수. 육지에 있는 물이고요. 짠맛이 없는 물을 담수라고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사용하는 물이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담수 중에서도 대부분은 뭘로 되어 있어? 1.76%는 빙하로 되어 있습니다. 빙하가 뭐니, 얘들아? 남극이나 북극, 극지방에 보면 이렇게 바닷물에 떠있는 이런 얼음덩어리들을 말하죠. 자, 이 얼음덩어리 빙하는 짤까 안 짤까? 짠맛이 없죠. 왜 그런 거야? 이 바다에 있는 물 성분만 따로 얼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빙하는 짜지 않습니다. 이런 고체 상태의 물을 빙하라고 하는데, 남극과 북극 같은 극지방에 위치하고요. 또는 산정상, 고산지대가 어디냐면 고산지대, 산정상 같은 이런 높은 지대에 존재하는 만년설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나타낸 빙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빙하 1.76%래. 여기에 한 칸이 1%였죠. 그럼 반칸은 0.5%, 그거의 또 반칸은 0.25%니까 이만큼이 대략 뭐야? 빙하겠네요. 1.76%의 빙하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나머지 0.76%는 얘들아 뭐래? 지하수래요. 지하수라는 게 뭘까? 자, 비가 와요, 얘들아. 지금 오늘도 비가 오는데, 자, 비가 와. 비가 오면 물들이 어떻게 되니? 물들이 아래로 스며들게 되죠. 그럼 물들이 아래로 쭉 스며들어서 밑에까지 끝까지 갈까? 아니겠죠. 밑에 물이 더 이상 통과하지 못하는 단단한 암석들이 존재합니다. 그 암석 위로 물이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 이때 지하에서 흐르는 이 물들을 지하수라고 합니다. 땅속 지층이나 암석 사이의 틈을 따라서 천천히 흐르는 물을 지하수라고 합니다. 대부분 빗물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빗물들이 많아지면 지하수량이 많아지고, 빗물이 적으면 지하수량이 적어지게 됩니다. 요즘 같은데 어떨까? 요즘 장마도 많이 오고, 얘들아 태풍도 엄청 많이 오니까 지하수량이 많은 상태겠죠. 자, 그런 걸 지하수라고 합니다. 0.76%를 차지해요. 지금 여기 표에서 나타낸 뭐야? 나머지 칸들이 전부 지하수겠네요. 이게 0.76%.
얘들아, 그럼 여기 칸 보이니? 이 눈곱만한, 아무것도 안 보이는 눈곱만한 칸 0.01%는 호수와 하천입니다. 호수와 하천. 자, 호수와 하천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 우리가 유일하게 직접적으로 사용 가능한 물입니다. 우리가 주로 쓰고 있는 물이에요. 물이 이렇게 많아 얘들아. 이렇게 표만큼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은 고작 0.01%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걸 한 줄로 정리하면, 자, 수권의 대부분 뭘로 되어 있어? 해수, 짠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직접 사용한 물, 직접 사용 가능한 물은 호수와 하천수 0.01% 뿐입니다. 여기에 조금 더 우리가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물은 지하수를 쓸 수 있는데요. 지하수는 0.76% 밖에 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해도 쓸 수 있는 물은 1%가 되지 않습니다. 자, 위에서 배운 것처럼 얘들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물들을 뭐라고 하냐면 수자원이라고 합니다. 수자원, 물 자원이죠. 자, 이용할 수 있는 물 누가 이용하는 거야? 자,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물이에요. 사람. 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물이고, 자, 호수와 하천수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용하고요. 지하수는 우리가 개발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왼쪽 그래프 먼저 볼게요. 자, 수자원의 활용이에요. 어디냐면 우리나라에서의 수자원의 활용이에요. 자, 우리나라에서 수자원을 어디에 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 표 색깔이 조금 안 맞을 수 있는데 그냥 그대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순서대로. 자, 2003년 한번 봅시다. 2003년. 우리 2003년 보면 가장 최근에 가깝죠? 최근 그래프를 구하려고 했는데 좀 못 구했으니까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2003년 그래프를 보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 뭘까요? 그렇죠. 농업용수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47%를 사용하고 있는데, 농업용수라는 건 뭐야 얘들아? 논과 밭에 물을 주고 막 작물을 기르고 하는데 가장 많은 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 뭐죠? 다음은 생활용수예요. 생활용수. 너희들 화장실 물, 뭐 씻을 때, 설거지 같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것을 생활용수라고 합니다. 이 13%를 차지하네요. 그 다음은 8% 공업용수예요. 공업용수. 공업용수는 뭐냐면 이제 공장이나 그런 데서 사용하는 건데, 선생님 공장에서도 물 이렇게 많이 쓰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언제 사용하냐면 제철소가 뭐였더라? 철을 만드는 공장이나 그럴 때, 철을 식힐 때 물이 사용되겠죠. 그럼 물을 넣는다거나 발전소나 그런 데서도 물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공업용수라고 하는데 8%나 사용하게 되네요. 나머지 기타 여러 가지 물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이 그래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수자원의 이용량이 어떻게 되고 있어 얘들아? 계속 수자원의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들아, 우리 쓸 수 있는 수자원 몇 %야? 직접 사용한 거 0.01%, 지하수 0.76%, 다 해봐야 0.77%, 1%도 안 되는 물인데 이렇게 자꾸 수자원이 증가하게 되면 언젠간 물이 부족해지는 날이 오게 되겠죠. 자, 수자원은 굉장히 가치가 높은 자원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한정된 양이 얼마 없죠. 왜? 우리가 사용 가능한 물은 몇 %? 1%도 안 되는 0.77%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고? 계속 물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물이 계속 필요하단 말이야. 그리고 세 번째는 강수량의 변화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 생각을 해봅시다 얘들아. 우리 지금 계속 기후가 바뀌면서 우리 작년에 내린 비의 양과 올해 내린 비의 양을 비교하면, 작년엔 심지어 장마도 없었어요. 마른 장마라고 하는 장마가 있었는데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죠. 근데 올해는 어때 얘들아? 역대 최장 장마래요. 역대 최장 장마. 그런 빗물들이 얘들아 쌓이면 뭐가 된다고 했어? 빗물들이 밑으로 들어가면 지하수가 만들어지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럼 지하수량이 굉장히 적을 테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하수량이 굉장히 많겠죠. 이런 식으로 강수량이 자꾸 변하면 수자원의 양도 갑자기 변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들이 잘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점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수자원은 부족해지게 되겠죠. 자, 그럼 이런 부족한 수자원을 더 많이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지하수를 개발하는 겁니다. 지하수가 0.76%가 있긴 한데 이 지하수를 모두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지하수량을 점점점 늘려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놈은 좀 문제가 뭐냐면, 얘들아 싱크홀이라고 들어봤니? 갑자기 바닥이 훅 꺼져버리는 이 싱크홀이 사실 우리가 지하수를 너무 퍼내서 그 지하수 퍼낸 구멍으로 땅이 훅 꺼져버리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싱크홀도 위험하기 때문에 지하수를 막 개발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해수 담수화 프로젝트를 요즘 하고 있습니다. 해수 담수화는 뭐니? 해수를 뭘로 한다고? 이 짠물을 담수, 짜지 않은 물로 바꿔주는 그런 시설들을 개발하고 있어요. 참고로 해수 담수화는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가장 선진국이에요. 실제 이제 사막 국가들의 우리나라 두산중공업에서 설치한 해수 담수화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97%나 있는 해수를 이용하면 우리가 더 이상 물 걱정을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아직은 가격도 비싸고 아직은 물이 있으니까 굳이 많은 개발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그냥 단순히 물을 절약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물의 오염을 방지해서 물을 여러 번 재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자, 오늘 수권과 수자원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수권에 어떤 것이 있는지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고요. 수자원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물인데 점점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해 볼 수 있게 선생님이 간단하게 퀴즈 올려주도록 할게요. 자, 퀴즈까지 마무리하셔야 오늘 수업 완벽하게 마무리되는 겁니다. 자, 이제 가서 퀴즈 풀어보도록 할게요.